안녕하세요. 아빠는 노무사TV 신동명입니다. 오늘은 업종별 노무관리 시리즈 시간이고요. 오늘은 카페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요즘에 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카페를 뭐 크게도 하시는 분도 있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, 이제 카페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. 이건 뭐 영원한 테마죠. 영원한 테마입니다. 그래서 계약서는 모든 사람과 다 써야 되는 거고, 즉시 써야 되는 거고,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출근한 날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빠짐없이 늦지 않게 쓴다. 이게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문제인데요. 카페들이 보통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시잖아요. 그래서 규모가 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숫자가 5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. 뭐 한 사람이 꾸준히 일한다 그러면 한 명인데, 뭐 파트타임으로 잘라서 딱딱딱 일을 하다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뭐 규모가 아주 크면 어쩔 수 없겠지만, 뭐 스타벅스다, 뭐 커피빈이다, 이런데 굉장히 매장이 크다 그러면 직원이 당연히 많을 거예요. 그런 게 아니고, 일단 뭐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상시 근로자 수를 4명까지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사업주 입장에서 5명이 넘어가게 되면 휴가 부분을 또 의무적으로 연차 휴가 부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하루에 8시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넘거나 그럴 때 연장 근무 수당 1.5배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고, 그 다음에 밤 10시 이후에 근무 시간이 포함된다 그러면 야간 근무라고 해서 또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 하루에서 이틀 쉬게 해줘야 되는데 휴일 근무가 없이 뭐 바빠서 주 7일을 다 일을 했다 그러면 또 휴일 근무 수당이 또 발생을 해서 또 지급이 추가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좀 쪼개서 쓸 수도 있겠지만, 가급적이면 직원은 4명까지로 가급적이면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그냥 간단합니다. 평소에 평균적으로 쓰는 사람, 하루에 쓰는 사람이 5명 넘냐 안 넘냐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4명이 돌아간다 그럼 5명은 아닌 거거든요. 네, 그 정도로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수당 문제도 있고 휴가 부여 지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다 알고 있잖아요, 서로. 그래서 최저임금은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, 시급으로. 문제는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, 이 주휴수당을 누락시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. 이 사람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해요. 그리고 그 대신에 일주일에 만근을 해야 돼요. 그래서 5시간씩 3일을 일하기로 했다. 그러면은 15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을 했다. 근데 그 합이 15시간이 넘었다. 그러면 15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는 거죠. 내가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했다. 그러면 근데 30시간을 6시간씩 5일을 일을 하기로 해서 30시간을 채웠다. 그러면 31시간 분의 임금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휴수당, 30시간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경우가, 카페에서는 주로 아르바이트생 쓰시니까 문제되는 경우는 계약서 안 써가지고 문제되는 거, 그 다음에 주휴수당 지급 안 돼가지고 문제되는 거, 이게 대부분입니다. 주휴수당은 계산하는 법이 그 사람이 일주일에 일하는 총 근무 시간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시간씩 6일 일한다. 그러면 총 30이잖아요. 그 30시간을 숫자 5로 나누시면 돼요. 그럼 6시간 분이 30을 5로 나니까 6시간이죠? 그 6시간 분을 더 주면 되는 거죠. 그러면 5, 6에 30시간 분에다가 주휴수당은 이분이 다 일을 했다면 36시간 분을 지급을 하시면 되는 거죠. 임금으로.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실수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.
뭐 우리가 주휴수당을 준다. 근데 그걸 포함을 해서 주는 거야. 그래서 시급 10,000원이라고 계약서에 그냥 시급 10,000원 이렇게 쓰시면 주휴수당 포함에 된 거야 라고 얘기는 했는데, 계약서에 쓸 때 그냥 시급 10,000원 이렇게 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그 계약서 상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은 했는데 서류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시급, 그러니까 10,000원 중에서 주휴수당을 빼서, 예를 들어서 뭐 8,000원이라고 칠게요. 그러면 계약서 쓸 때는 시급 8,000원 찍고 주휴수당 별도라고 하고 계산을 해서 주실 때는 10,000원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. 시급이 내가 8,000원이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결국은 10,000원을 받는 거니까 계약서에서 작성할 때는 기본 시급만 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저 사장님 저 못 믿겠어요. 주휴수당 줄지 마실지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불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불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, 만약 그런 경우에는 기본 시급 8,000원, 주휴수당 2,000원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합 10,000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또 되겠죠. 근데 이제 시급을 10,000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건데, 그래도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그분이 만근을 하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또 10,000원 준다 그랬다가 또 그 돈을 너 만근 안 했으니까 주휴수당 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시급대로 계산을 하는데 네가 만근을 했으니까 주휴수당이 나가는 거야.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 시급만 쓰고 계산을 할 때는 만근을 했으면 주휴수당을 붙여서 지급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서 결과적으로 10,000원이 되는 거죠. 그냥 말로 10,000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10,000원이 되게 계약서를 그냥 기본 시급만 쓰고 주휴수당 별도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뭐 시급 10,000원이라는 거를 뭐 기본급 8,000원, 주휴수당 2,000원 이렇게 나눈 거는 그렇게 딱 정확한 게 아니에요. 시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거니까 딱 그렇게 또 쓰시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생 말고 점장, 예를 들어서 월급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뭐 일주일에 5일, 뭐 또는 6일 몇 시간 근무해서 한 달에 월급 300이야 뭐 이렇게 정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,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, 뭐 기본급을 209로 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무 시간 대비로 최저임금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면 1822480, 1822480원이 최소임금인데,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한테 18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월급직인 경우에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, 그다음에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해서 최저임금이 넘는지 안 넘는지, 최저임금만 넘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바는 주휴수당 관리를 잘하자, 월급직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관리를 하자. 이게 이제 임금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포인트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해고 부분이 있어요. 그 해고 부분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도 연관이 되는데,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어가게 되면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거든요. 카페에서 사장님이 해고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뭐 노동위원회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부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 기준이 근로자 수 5명이에요. 그래서 5명이 넘어가면 해고를 할 때 해고 예고와 별도로 이유가,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해고가 쉽지는 않죠. 그래서 근로자 수가 조금 5명이 안 된다 그러면 잘 서로 협의를 해서 해고 예고 뭐 한 달 전에 얘기를 한다거나 한 달에 수당을 주고 협의해서 이제 해고를 하거나 뭐 공고사직 처리를 하는 게 수월한데, 5명이 넘어가면 그 부분도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 아르바이트생 되게 많은데 이 아르바이트생을 나가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불러가지고 너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, 너 나가라.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노동법적으로 따지면 부당해고거든요. 부당해고로 그분들이 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, 또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
직원 수가 5명이 넘어가시는 분은 해고하는 건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, 그러니까 채용도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는 거. 이상한 분들 뽑아셔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또 그런데 법률 분쟁에 휘말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채용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5명이 넘어가면 더 다른 직원 수가 적으신 사장님보다는 더 많이 직원 채용에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해고 문제 때문에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사대보험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다른 업종별 노무 관리 같은 거, 식당 같은 거, 뭐 음식점, 뭐 제조업 그런 거 참고하셔서 우리는 카페지만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런 거 찾아보시면 아마 웬만한 건 다 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카페 관리를 할 때 뭐 계약서 중요하다. 그 다음에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을 때, 안 넘을 때. 넘나면 뭐 연차휴가 관리가 잘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연장 근무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, 해고할 때 더 신중해야 되는 거고.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. 최저임금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, 아르바이트생에서는 주휴수당 관리가 키포인트고, 일반 직업, 월급직으로 하는 뭐 점장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임금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업종을 좀 찾아서 또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